네, 안녕하세요. FC 팬심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축구가 더 이상 아시아 최강이 아닌 이유에 대해 토크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일단 요즘 대한민국 축구를 보면 정말 너무 할 말이 많지만 제가 최근에 들었던 생각이 이게 카타르 월드컵 때 그 역대급 경기력을 보여줬던 팀이었나? 9%의 확률을 뚫고 도하의 기적으로 16강 진출을 했던 팀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때는 벤버지, 벤투 감독이었다 이럴 텐데 벤투 감독도 항상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좋지 않은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어떻게 버티느냐가 감독으로서 가장 중요합니다. 가만 보면 벤투 감독 성격이 고집이 세고 자신의 축구 철학도 뚜렷하니까 그만큼 좋은 성적을 거둔 거겠죠. 또한 많은 분들이 벤투 감독이 떠나고 한국 축구가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땐 벤투 감독이 있든 없든 언젠간 이런 위기가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선 첫 번째로 무너지는 유망주입니다. 얼마 전에 U23 아시안컵이 있었죠. 개인적으로 기대를 안 하긴 했지만 보면서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싶었던 게 대한민국이 일본이랑 우즈베키스탄한테 지는 거 보고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물론 질 수 있어요. 스포츠라는 게 결과는 어떻게 못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번 U23 아시안컵 성적이 정말 심각했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아시안 게임이 목표다 보니까 22살인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꾸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2025 U20 월드컵을 나갔던 선수들도 있었고 2023 U20 월드컵에서 4강 진출을 했었던 선수들도 있었어요. 그냥 한마디로 23세 선수들 중에서 경험이 정말 많은 선수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에 반대로 일본이랑 우즈베키스탄은 2년 뒤에 있을 올림픽이 목표이다 보니까 20살 혹은 더 어린 선수들을 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프로 경력을 쌓고 있을 어린 선수들한테 처참하게 졌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일본, 우즈벡 이런 팀들한테 진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유망주가 무너졌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만약 대한민국이 3, 4위전에서 이겼으면 그래도 1년 동안 U23 대표팀이 방치됐던 것 치고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다른 팀도 아니고 베트남한테 지는 걸 보고 대한민국 축구가 동남아 축구에 따라잡히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솔직히 팩트를 얘기하자면 이런 결과가 당연했습니다. 왜냐, 이민성 감독이 U23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고 23세 이하 아시안컵을 하기 전에 치룬 경기들을 보면 마카오, 라오스 이런 팀들은 이기는데 호주랑 사우디 상대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U23 아시안컵에서는 일본, 우즈벡, 이란 이런 팀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게 당연했던 거죠. 근데 무엇보다 소름 돋는 부분이 제가 1년 전인가 2년 전에 2002 월드컵 레전드 이천수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전 국가대표팀 코치였던 최태욱 코치가 대한민국이 일본 축구를 따라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때 솔직히 아무리 일본이 대한민국보다 축구를 잘한다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U23 대표팀이 베트남한테 지는 거 보고 최태욱 코치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베트남과의 경기가 승부차기까지 갔는데 승부차기에서 황재훈 골키퍼에게 아무런 코칭을 안 했다 이 말을 보고 팀이 정말 엉망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베트남이라는 팀이 분석하는 게 쉬운 팀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코칭을 했어야죠. 진짜 저번에 인도네시아한테 패배한 이후로 여러모로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시스템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태욱 코치가 유럽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12살에서 15살 이 나이대 선수들이 제일 잘한다고 한대요. 근데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면 실력이 평범해지는 게 선수들이 대학교 진학을 하려면 8강 티켓, 4강 티켓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려면 팀 자체가 꾸준히 일정 수준의 성적을 내야 하는 거죠. 심지어 대회도 많지가 않으니까 안전한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빌드업, 드리블, 침투, 전술적 움직임 이런 걸 배워야 할 나이에 이기는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재능 있는 선수들이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한 번씩 S급 선수가 나온다는 게 신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있으면 뭐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스쿼드를 보면 멤버는 역대급이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실제 유럽 팀들도 월드컵 조추첨 때 대한민국이 이 포트에서 약치여서 모든 팀들이 대한민국이랑 같은 조가 되고 싶어하는 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대한민국을 만났다 해도 멤버가 좋으니까 약간 걸리적거릴 것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지금 이렇게 멤버가 좋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는 게 축구는 유망주 애들이 무너지면 그날로 축구는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런 선수들도 언젠간 은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소년 선수들을 키우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실력이 자꾸 거꾸로 가면 앞으로가 정말 걱정이에요. 그래도 조금의 희망을 가져볼 만한 부분이 2025년 U17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16강에 가지는 못했지만 기대를 걸어볼 만한 게 조별리그에서 괜찮은 경기를 했고 당시 대한민국의 핵심 선수가 김예건 선수였는데
김예건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한 영기훈, 송정국, 이천수 이런 분들이 축구 교실을 하시는데 애들이 축구하는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미쳤더라고요. 진짜 거기서 국가대표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월드컵을 나가는 게 문제인가 입니다. 대한민국이 11회 연속으로 월드컵에 진출을 했는데 모든 축구 팬들이 아시다시피 북중미 월드컵에 진출을 하면서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최근 대표팀 경기를 보면 이 멤버로 이런 경기를 하는 게 맞아 이런 것도 있는데 감독이 홍명보에서 어차피 조별리그 탈락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감독이 홍명보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맨날 월드컵 16강 진출을 목표로 해서 월드컵에 나가는 게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대한민국이 여태껏 월드컵 16강 진출을 못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월드컵 16강을 넘어서 8강, 4강 우승을 해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일본 축구가 되게 잘하는 이유가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천천히 발전시키고 일본 축구협회가 빌드업 축구를 한다고 정해놓으니까 대한민국처럼 감독이 바뀔 때마다 계속 선수들이 감독 전술에 적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종효 감독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고 박지성도 멤버는 8강급인데 우리가 준비가 됐냐가 먼저다. 빨리 우리 색깔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진짜 이게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이 일본을 보고 배워야 할 점이 정말 많은 것 같고 또 대한민국 축구가 왜 제자리 걸음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월드컵 진출에 실패를 해봐야 축구협회도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현재 가장 심각한 건 떠난 축구팬들을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만드냐가 우선입니다. 솔직히 떠난 축구팬들은 선수들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이 무슨 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축구 주제를 팬심으로서 재미있는 분석과 토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